김계홍의 인생 스케치. 어떠한 답도 하지 않은 채 하루 이틀 시간은 지났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바람난 유부녀가 마음이 급했는지 집을 찾아오더군요. 막무가내로 남편을 찾던 그 여자를 보며 딸은 불안함에 울기 시작을 했고, 저는 그 여자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내 집에서 나가라고, 찾아오지 말라고. 하지만 남편은 어떻게든 나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마치 무슨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처럼요. 아니, 그러고 보니 이상했어요. 종교라는 생각이 드니까 모든 게 이해가 갔습니다. 한 번씩 남편이 그런 말을 했었거든요. 예전에는 일반 종교 외에는 어느 것도 믿지 않았는데 살아보니 그런 것도 아니더라. 다른 신이 있을 수도 있다. 평생 교회에 몸담으며 열심히 살아온 자신이 지금 이런 처지에 있는 것을 보면 신은 따로 존재할지 모른다며 그런 이상한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아줌마는 경찰을 불러서 쫓아냈고, 저는 당장 남편 짐을 여기저기 뒤져보고 폰을 내놓으라고 해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이 몇 개 나오더군요. 자세한 증거는 역시 톡이었습니다. 그 유부녀와의 톡. 지금은 다 지워져서 내용이 많이 없었지만 석연치 않은 단어들이 충분히 그 정황을 의심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분이 기다리신다. 왜 나오질 않느냐? 어디에 있느냐? 등등. 남편이 저에게 잡혀 집에서 생활하는 동안 참 많은 얘기들이 와 있었습니다. 이상한 접촉, 인터넷으로 만난 사이, 몸을 나누었으며 뭔가 모를 정체불명의 톡을 나누는 사이. 저는 남편을 구제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요지부동 끝까지 자신을 놓아달랍니다. 이 사람 마탱이가 같구나 싶어서 몸은 다 망가져서 호흡은 점점 불안정해져 가는데 이제는 정신까지 망가진 그를 저는 말없이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참 많이 힘들었나 보다 하고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 말에 남편이 눈물을 흘리더군요. 그런 남편에게 저는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이혼 도장을 찍어줄 수 있지만 그것은 당신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난다는 조건 하에만 가능하다. 집도 재산도 다 내려놓고 가라. 마지막으로 쓸 노자 돈을 챙겨 그 여자에게 가라. 몸만 떠나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말이 없던 남편이 그건 안 될 것 같다 하더군요. 그때 확실히 느꼈습니다. 남편의 재산을 노리고 죽음이 얼마 안 남은 남편을 꼬셔가려는 그 유부녀의 추악한 술수를요. 근데 그 얘기를 듣게 됨과 동시에 얼마 전에 시댁에 전화해서 들었던 내용이 갑자기 생각이 나더군요. 남편이 갑자기 돈 1,000만 원을 좀 해달라고 해서 해줬다 하더군요. 얼마나 살지 모르는 아들을 위해 하고 싶은 거 다 하라며 시부모님께서 내주었다 하셨습니다. 그게 생각나서 남편에게 그 돈 어떻게 했냐 물으니 다 썼다고만 할 뿐 진실된 이야기를 하지 않더군요. 이제는 너무도 확신이 선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당신 종교 다니냐? 일반적인 거 말고 그런 건 말이다. 그런데 그 말에 아니면 아니라고 답하면 되는 걸 심하게 화를 내며 폭력적으로 변하는 남편에게 놀라 우는 딸을 감싸 안고 집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안 좋은 몸으로 고성을 지르며 노발대발하더니 숨이 막히는 건지 호흡곤란을 토로하며 바닥에 쓰러져 버렸습니다.
저는 119를 불러 응급실로 남편을 데려갔습니다. 아직은 의식이 없는 남편. 암은 아직 차도를 보이지 않았고 이제 점점 더 심해질 항암 치료. 그런데 저는 이 사람을 지킬 자신이 없습니다. 놓아주어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이혼은 아닙니다.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하나요? 그 작업진 유부녀 꼭 기억해 놨다가 인생 무너뜨리고 말 겁니다. 솔직히 암 말기에 다른 유부녀랑 바람난 것을 생각하면 너무 속상하기도 하지만 불쌍하기도 합니다. 평소같이 강한 정신이었으면 이딴 사이비 종교나 여색에 흔들릴 사람이 아닐 텐데 이제는 아예 정신지배 수준으로 당한 거 보니까요. 병원에서도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영화처럼 암이 기적같이 치료돼서 살아났으면 좋겠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네요. 저는 마지막으로 그 유부녀에게 문자를 남겼습니다. 전화를 했으면 더 좋겠지만 제가 말을 조리 있게 하는 성격도 아니고 흥분하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못할까봐 의식이 없는 남편 폰을 들어 문자를 보냈습니다. 너는 그냥 내 성욕구를 채우는 놀이개였을 뿐이다. 근데 그것도 몇 번 하다 보니 흥미가 없어지더라. 내 돈 노리고 그런 것 같은데 이제 그만 연락해라. 다 알고 있으니까. 그 거지 같은 종교 너나 다니고 재밌었다 놀이개야. 이제 꺼져. 물론 최대한 남편의 말투로 보냈죠. 개인톡이 아니라 메신저로 연결된 사이다 보니 어차피 메신저만 끊어버리면 모든 게 끝날 것 같아서 다 끊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끝을 내고 눈을 감고 있는 남편을 보는데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꼭 떠나는 길에 이렇게 가족들 가슴에 대못을 박아야만 했는지 저는 철저하게 돈을 위해 이 사람을 끝까지 데리고 있으려 합니다. 이제는 정도 떨어졌고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아프지만 절대 이혼해 줄 수 없고 딸과 저의 미래를 위해 참고 살으려고 합니다. 막장 유부녀가 우리 집 주소도 알고 있으니 우선 그 집부터 비우고 다른 곳에 살아야겠습니다. 제가 해놓은 메신저 보고 당장 뛰어올 게 뻔하니까요. 아무튼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죄송합니다. 그냥 자기 생명이 다 꺼져가는 와중에도 이렇게 바람피는 사람이 있더라. 그 와중에 이런 진심인 사람도 있더라. 그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이야기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제한이 없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